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동 페르마의 박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2차 함수 어렵죠? 우리가 중학교 때 생각해봐도 2차 함수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함수를 총 우리가 6가지를 배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함수예요. 그럼 그 6가지 함수를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이나 두렵죠 벌써.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그죠?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책의 앞에 목차 보이시죠? 그 목차가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갔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차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 목차가 저희 교재뿐만 아니라 시중교재, 학교 교과서 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함수의 공부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함수의 2차 함수를 공부해 볼게요. 함수의 공부 방법은 첫 번째, 이 함수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2차 함수의 뜻을 알아야죠. 의의를 알아야 돼요. 의의. 그 다음 두 번째는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프가 중요하죠.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차 함수는 직선의 모양, 2차 함수는 뭐 포물선의 모양,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그래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그래프의 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겠어요? 네 번째는 우리가 맨날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한된 범위에서 아니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최대, 최소. 자, 여러분 그 책 한 켠에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함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6가지나 나오는데 그 함수마다 특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함수의 특징, 뭐 성질이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정의역이 무엇인가? 그죠? 그 다음, 치역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분수함수 기억나시죠? 분수함수에서는 x가 0이 되면 안 됐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특징이란 말이에요. 각 함수의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의 교점이 있는가라는 교점. 그죠? 교점. 그 다음 그 함수마다 대칭이 있는가?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요. 목차 암기하기 별로 안 어렵죠? 그 다음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 교대, 뭐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우리가 외워주셔도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다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이 2차 함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2차 함수의 뜻은 뭐였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지? 이동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 최대값, 최소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 다음 2차 함수의 특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러면 이렇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유념하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첫 장을 넘겨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 지금 여기는 지금 뜻부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책을 넘기다 보면 의의부터 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공부한 부분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파트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이제 기본형,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그죠? 2차항만 딱 나와 있어요. 꼭지점이 원점이다. y축이 축이다 이런 거죠.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그래서 0,0이고 축의 방정식은 여기 축이죠. y축이 축이니까 x는 0이다. x는 0. 이 방정식으로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x제곱이 이 정도라면 2x제곱은 더 좁아집니다. 3x제곱은 더 좁아져요. 반대로 음수일 때는 x제곱이 이렇게 됐다면 마이너스 2x제곱은 더 좁아져요. 마이너스 3x제곱은 더 좁아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부분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적어놨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함수가 차근차근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표준형이다 라고 해서 그 함수를 조금 이동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의 파트예요, 여러분.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원점에 있던 꼭지점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축의 방정식이 y축이었던 것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요만큼. x축의 방향만큼 이동한 방향만큼 축도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 축이라는 것은 대칭축을 의미합니다. 얘가
대칭이구나. 그러니까 이 함수는 대칭이 있는 함수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2차 함수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평행이동. 자, 간편하게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봤고 다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아직까지 또 복습 파트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표준형이다, 일반형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일반형은 쭉 전개를 해놓은 모양이 일반형이에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어는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일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할 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형은 뭐냐면 얘를 전개한 거예요. 전개하면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쭉. 그 다음 이 일반형을 근데 일반형을 딱 보면 그걸 몰라요. 꼭지점을 몰라. 꼭지점을 모르니까 얘를 뭘로 바꿔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공식 같죠? 무시무시하죠, 그죠?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문자로 나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막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꼭지점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자,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잘 보세요. 얘는 그러면 2로 먼저 묶어주죠.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 뒤로 이렇게 빼주죠. 그죠? 그 다음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 근데 내가 없던 거 써줬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잖아. 플러스 1은. 원래 없었던 거죠. 그럼 얘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전개를 하면 2가 생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니까 너무 복잡하게 써 있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2차 함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페이지가 나왔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 B, C의 부호 결정인데 A의 부호가 어떻게 되고 B의 부호가 어떻게 되고 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최고창 2창의 계수 A가 양수면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자,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아는 거야? A는 양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A는 양수고. 나머지 BC는 이제 공부할 거고. 그죠? BC는 이제 공부할 거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서도 내가 B는 잘 몰라도 C는 알 수도 있어요. C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C? 여기가 C입니다. 여기. 바로 요 점. Y축과 접하는 점. 왜요, 선생님? 이 점은 뭐야? Y축과의 교점이니까 X값이 0이에요. 그죠?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0, 0. 다 날라가고 C 나오잖아. 여기가 0,C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걸 딱 보고도 뭘 할 수 있어요? C까지 우리가 부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에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B의 부호가 좀 헷갈려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쉬워서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 그죠? 너무나 쉬워서 막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좀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자, 그래프가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에요. 이게 Y축과 이게 X축이야. 그러면 이 대칭축이 Y축의 왼쪽에 있으면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그런데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A의 부호가 뭐라고요? A의 부호가 양수예요. A의 부호 양수. 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칭축이 여기가 지금 대칭축인데 Y축보다 왼쪽에 있죠. Y축보다 왼쪽에. 그럼 뭐라고? 여기서 B가 같은 부호를 갖게 된다고.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C의 부호를 방금 앞에서 설명을 기억해 보세요.
아, C는 Y축과의 교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C가 있는 자리라고. 그럼 C는 지금 0보다 아래쪽이니까 C의 부호는 뭐?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 여기는 일단 A의 부호가 뭐겠어요? A의 부호는 지금 위로 볼록하니까 0보다 작아요. 음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있습니다. 축의 방정식이 이번에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죠. 축의 방정식이. 그럼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이 B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A와 반대로 간다고. 그럼 얘는 양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C의 부호를 생각해 볼게요. C는 뭐라고요? Y축과의 교점이 된다고. 여기 Y축과의 교점. 그럼 여기가 지금 지금 0보다 크잖아요. 위쪽에 있잖아. C 값은 양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부호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A랑 C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B에서 자꾸 헷갈려요. 여러분. 자, B에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제 똑똑하니까 자,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는 아주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지점의 좌표가 만약에 2,3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A 그 다음 x-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와 분명히 다른 힌트가 문제에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A 값을 정할 수 있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주어졌어요. 여기가 축의 방정식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y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명히 문제에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A와 Q를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X는 P에서 축과 지금 X축과 접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X축이면 얘가 함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탁 접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지금 이 꼭지점의 Y좌표가 뭐겠어요? 0이죠, 0. 0이니까 얘가 더하기 0이니까 안 써준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과 이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축과 두 점에서. 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겠습니까? 알파, 0이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파를 대입하면 0 나오고, 그죠? 이렇게 베타를 대입하면 0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전개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일반형 모양이 나와요.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몇 x 몇 이렇게. 그 다음 그래프 위에 3개의 점이 주어질 때 3개의 점이 주어지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점이 3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점이 x랑 y 값을 3개를 준단 말이야. 식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미지수가 3개 있는 거를 구할 수 있어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서 배우지 않았죠. 여기 우리가 이제 뒷단원에 가면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해. 선생님이 이전 강의에서도 말을 했듯이 이제는 2차 함수를 공부할 때는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을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다 잊어먹고 2차 함수를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생각해 볼게요. 2차 방정식은 뭐였냐면 여기서 얘가 0으로만 바뀌면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y값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0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이라고. 그 말이 곧 뭐야? 지금 y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알파와 베타 여기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냐면 얘가 0으로 바꿔놓으면 바로 요 점들이 뭐가 된다고? 마치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요. 해가. 응? 해가 된다. 아, 그러면 아직 부등식 배우기 전이지만 이거보다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예요. y가 0이었잖아요. 이게 커진다고.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게 0보다 작아져요. 아이고, 이거 반대로 썼네요. 그죠? 아, y가 0보다 커지고 이게 0보다 작아진다. 그죠? 아, 이게 이제 계속해서 x축과 만나면 2차 방정식과 똑같고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연결을 짓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단편적인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을 우리가 다 같이 유기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친절하게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읽어봐서 잘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x축과 교점의 좌표가 이 방정식의 x축과 교점이니까 y가 0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y가 0이 되니까 마치 방정식이 된다고요. 이게 y가 0이 되니까. 그 근과 같더라. 이 0으로 만들어주는 점들이 x는 몇, x는 몇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자,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일 때 뭐 똑같은 얘기를 그냥 2번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2번 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실근의 개수.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근이 뭐겠어요? 2개 있는 거예요. 근이.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2개 있는 거라고. 그 다음 아까 전에 그림에서 이렇게 딱 접하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고. 즉, 자 다시 y가 0이 되는 지점이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그러면 y가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y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하나라고.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거예요. 중근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근. 그런데 여러분 중근을 배울 때는 근이 하나다라고 우리가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죠?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두 실근이 있다. 그래버리면 그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근이 하나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만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 만나요. 안 만나면 근이 없는 거예요. 근이 없는 거야. 그죠? 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이 2개다. 근이 중근이다. 근이 없다. 방정식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여지껏 공부한 거를 또 이제 방정식과 연계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2차 함수와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같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 판별식. 그죠? 아하, 그러면 방정식에서 근이 2개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컸어요. 방정식이 근이 2개였어. 판별식이 0보다 컸어. 그럼 교점이 몇 개라고? 2개라고. 자, 교점이 2개라고. 교점이 2개라고요.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 볼록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크면 무조건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면 근이 1개라고요. 그게 바로 중근, 접한다는 거죠. 만약에 0보다 작아요. 판별식이. 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는 거야. 판별식이 뭔지 알죠? 여기.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더라. 그럼 붕 떠 있다는 거지. 붕 떠 있다. 그죠?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나와요. 지금 우리가 방정식 공부할 때는 요만큼만 나왔죠. 요만큼 위에 2줄. 위에 2줄만 나왔잖아. 지금 함수를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만큼으로 늘어나죠. 이게 부등식으로 늘어나면 또 붙어요. 또 붙으니까 완벽하게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꼼꼼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똑같아요. 아니, 이 x축은 직선 아니에요, 이거? 그죠? x축 직선이잖아. 얘랑 이렇게 교점 우리 봤잖아요. 그지? 무슨 말이야? 즉, 이 2차 함수가 이 x축과 같아지는 점, 그 점을 계속 봐왔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 직선이 x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이 말이 뭐야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2차 함수가 x축과 같아지는 점. 그럼 이 2차 함수가 이 직선이랑 같아지는 점이 2개 있을 수 있고 하나 있을 수 있고 접합니다. 그 다음에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같아지는 점, 그래서 얘를 같다고 놓은 거예요. 2차 함수와 직선이 같아지는 점, 그 x값이 몇 개냐? 그럼 같다고 놓고 넘겨서 이제 2차 방정식 돼버렸잖아. 2차 방정식. 여기에서 x값이 몇 개냐? 판별식 써버리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2점, 0이면 1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만나는 점이 없더라. 자,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2차 함수와 직선이 같아지는 점이 2개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이 같아지는 점이 요 한 점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 만나지 않으면 0보다 작더라. 자, 다시 지금 x축이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선생님 저는 이거랑 잘 모르겠는데요. 얘는 뭐냐면 지금 x축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축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y는 0이라고. 이런 직선이 있었던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과 y는 ax 제곱 이런 직선이 같아지는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0 딱 넣어가지고 푼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y는 이러한 함수와 y는 이런 직선이 있으니까 그 직선을 같아지는 점, 같아지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놓고 푸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또 똑같은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같아지게 만드는 x값이 2개 또는 하나 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암기가 아니죠.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우리 계속 봤죠? 이제 함수의 뜻도 알았고, 뭐 일반형, 표준형 다 봤고, 그 다음에 뭐 함수 모양부터 해서 함수의 이동, 드디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최대값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누구든지 딱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값이다라고 하면 그 값을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2차 함수는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 버리잖아요. 가장 아래로 내려가는 게 최소라고.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에요. 근데 최대값이 어디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몰라요. 무한대요. 무한대로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값이 아닙니다. 무한대라는 어떤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값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나중에 뭐 선생님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지만 최대값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최소값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고 최소값은 바로 요 값입니다. 요 값. 최소값이 바로 x가 p일 때 최소값 q 이렇게 적어야 돼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최소값이 이건지 몰라요. 선생님 최소값이 p예요, q예요? 이건 y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는다. 그죠? 이 x는 뭐냐면 최소값을 결정해주는 값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y값이 우리에는 함수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겠어요. 그 다음 당연히 최대값은 구할 수 없다. 자, 반대로 되면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은 있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죠. 뭐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방금 얘기한 꼭지점의 y좌표다라는 거. y좌표가 바로 함수 값입니다. 함수 값이에요. 자, 그다음 이렇게 일반형으로 돼 있으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공식 같지만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되게 어렵죠. 선생님도 몰라요, 이거. 선생님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요렇게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푼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어려웠던 게 이거잖아요. 그냥 함수를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렇게 잘라놓는다고 함수를 잘라놔요. 야, 함수가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번엔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요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즉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최소값은 가장 아래로 내려왔을 때 함수값이에요.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에요. 여기가 최소값. 즉 x에다 p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최대값이 있어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럼 어디가 가장 올라갑니까? 알파일 때예요? 아니죠. 베타일 때 가장 높이 올라간단 말이야. 바로 이 값이 우리가 최대값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등호가 없어요. 여기가 등호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등호가 없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구멍이 빵 뚫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야, 최대값이 있나? 이럴 때도 최대값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얘가 막 올라가다가 계속 가까워지긴 하거든. 근데 이 값이 못 돼. 그 값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못 구한다고.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가 가장 높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얘보다 얘가 높긴 높잖아.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가 될 수는 없어요. 최대값이. 뭔가 최대값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뚫어져 버리면 여기 이런 경우도 최대값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등호가 있고 없고에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할 때도 동일한 설명이 이어지겠죠. 아,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작은 값이, 즉 얘보다 축의 방정식보다 먼 쪽에서 최소값이 나오다. 얘도 축의 방정식에서 먼 쪽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조금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한 애들은 여기까지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꼭지점이 없어. 꼭지점이 요 사이에 없어요. 꼭지점 밖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식을 막 우리가 막 구해놓는다고 엄청나게 복잡한 식을 막 풀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y는 내가 이렇게 나왔어. x-1의 제곱 더하기 1 딱 나왔어. 그럼 최소값이 1이다 딱 놓고.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푼 문제는 이 값을 구한 거야. 이 값을 1을. 그런데 x가 요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안 되는 거죠. 요 범위 안에 있을 때의 그 값, 즉 알파일 때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기까지 딱 구해놓고 최소값 1이네 이렇게 쓴다고. 근데 그 답이 꼭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있다고. 자,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급과 점수가 나뉘는 거죠. 꼼꼼하게 보시고 이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쉽죠?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해서 함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함수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함수의 2차 함수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요?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 x값. x축에는 제한이 없었죠. 그죠? 하지만 y축에는 제한이 딱 생긴다고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 점이 내가 이제 뭐 a다라고 할게. 정의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역은 y가 a보다 클 때만 나오죠. 그 다음에 교점 이런 데 있죠. 그 다음 어디에? 대칭 여기 있죠. 대칭 있다. 그죠?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눈이 감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함수의 의의부터 함수의 개형부터 부호 결정하는 것부터 함수의 이동과 최대 최소,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의 제한이 있는지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다 보면 그렇게 복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6강으로 찾아보겠습니다.